을인 아르바이트생이 갑인 점주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갑인 점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인데요. 게다가 아르바이트생이 잘 알지 못해서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법적 관리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자, 회사원들에게는 휴가철이자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시즌인 요즘. 그래서 오늘은 이 아르바이트생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모르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법적 권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4시간마다 30분은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권리입니다. 흔히 아르바이트생의 예환을 듣다 보면 10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아니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밥도 먹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겨우 김밥으로 때웠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54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이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임금에도 지급되지 않는데요.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이처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 그리고 야간 근로,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겠죠.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각각의 사유가 중복될 때는 가산 임금도 또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과 관련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요, 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을 초과했을 때, 더불어서 한 주 동안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이 총 임금에 대해서 50%를 가산을 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현재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의해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50%를 더욱더 부과해서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챙길 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장님이 아몰랑하는 주휴수당도 아르바이트생은 꼭 챙겨야 합니다. 흔히 이제 그 주휴수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이 주급이다. 이런 계산으로 지금까지 알바비를 받았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오산입니다. 시간 곱하기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하지 않은 이런 당신의 주급은 아직 완전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휴수당이 대체 무엇이냐면요. 근로기준법 제5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을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한 만큼에 대한 그 주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야기가 더욱더 자세히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런 해고 통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26조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이를 알지 못하고요. 사장님이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라고 해고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근로기준법 26조를 꼭 인지해 두셨다가 만약 부당해고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관련 내용을 명백하게 점주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법을 공부해야 하고 또 신고 정신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노동의 대가는 정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열혈 아르바이트생의 땀과 수고가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팝콘 경제였습니다.